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미국 시장 대체적으로 연휴 기간 동안에 양호했는데, 금요일만 좀 불안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확진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죠. 2.2%. 우려를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 상태가 호전되면서, 내일이라도 퇴원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미 선물 시장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바로 플러스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1.29%, 코스닥은 1.21%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염려했던 시장인데 상당히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끝내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운데요. 트럼프가 원인을 제공하고 트럼프가 또 원인을 상승 원인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미국 시장 선물이 지금 강세예요. 1% 가까이. 자, 오늘 미국 강세인 것까지 오늘 시장에 우리가 다 반영을 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일 미국 시장 아주 큰 폭 상승이 아니라면 우리 시장은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 해서 오늘 미국 시장에 급락을 할 가능성은 좀 낮으니까 너무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 자, 수급 상황도 최근에는 조심스럽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좀 그래도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은 일회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외국인 선물, 현물이 오늘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변한 느낌이 좀 나죠. 여러분들도. 자, 미국 성장주가 큰 폭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도 성장주로 대변되던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이 좀 약세를 많이 보였죠. 보시면, 그래도 시장이 워낙 강하니까 상승으로 돌리긴 했지만 시장보다는 약했죠. 카카오도 마찬가지. 상승으로 돌렸지만 거의 오전 내내 약세권에 머물렀었죠. 미국 시장도 서서히 좀 변화가 있어요. 기존의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서서히, 말 그대로 전통주라고 하죠. 미국도 철강, 에너지 섹터,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히려 더 상승을 했어요. 금융, 이런 섹터들이. 한국 증시도 이런 그동안의 성장주 섹터들이 조금 이제는, 주도주에서 약간 밀려나는 느낌이고요. 그 자리를, 자동차는 계속 그 주도주 자리를 차지하면서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오늘은 차지한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거냐? 물론 일회성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한데요. 저는 좀 더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반도체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근데 반도체가 사실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어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약세였죠. 자, 먼저 하이닉스의 약세 원인부터 살펴보면요. 우리 연휴 기간에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컨센서스 대비 양호하게 발표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발표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 이유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일회성 실적이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화웨이가 사재기를 한 거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일시적으로 좀 실적이 좋았던 것이다. 마이크론이. 그래서 4분기에는 좀 실적 우려가 염려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요.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전망이 맞다고 그러면 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은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물론 3분기는 잘 나올 건데요. 마이크론이 잘 나왔으니까 하이닉스는 당연히 잘 나오죠. 근데 4분기 감익이 우려될 수가 있다. 하이닉스는. 그래서 하이닉스 접근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하시고 오히려 삼성전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도 있지만 다른 섹터에서 비메모리나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 4분기에 감익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에 그래도 그게 최대 강세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을 언급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네, 현대차가 강세면 따라가는 종목 있잖아요. 현대모비스 당연히 강세로 가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 그룹이 이끌면 물론 자동차 부품주 개별주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갈 거예요. 현대차 중에 제일 못 간 종목이 뭐라고 그랬죠? 현대차 그룹 중에 이 현대제철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 자동차가 잘 팔리면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9%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점유율인가? 하여튼 이쪽이 상당히 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현대차의 강판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현대제철이 가장 수혜를 봐야 되는데 주가는 아직도 2만원대란 얘기죠. 현대모비스하고 글로비스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제일 현대제철이 주가가 제일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9% 정도 올랐지만 그래봤자 2만원대예요. 아직 싼 주식이다. 이 정도 갖고 차익 실현할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 예. 차익 실현 한다고 그러면 3만원 중후반이나 4만원을 넘겨서 하시는 게 맞는 종목이다. 지금 현대차가 20만원 돌파가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오늘 사상 최고가 찍었고 52주 최고가. 그렇다고 보면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 그 다음에 철강이 3분기에 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2분기에. 3분기에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흑자전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도 개별 기준 한 2천억 정도. 뭐 현대제철도 한 900억 정도. 이렇게 뭐 흑자 전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강도 이제는 어느 정도 원가 부담에서 벗어나서, 영업이 흑자를 낸다. 그러면 좀 더 가져가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고, 포스코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현대제철은 현대차에 대한 후광도 있지만, 철강에 대한 그 실적 개선 기대도 있고, 포스코는 당연히 철강, 물론 자동차 강판도 합니다. 포스코도. 그런 자동차 강판 플러스 철강 경기의 호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했고 20만원 돌파했지만 아직도 싼 가격이다. 이제 차트로 보면 얼마입니까? 이제 200일선 갓 돌파했죠. 모양 좋잖아요. 보통 이렇게 돌파해놓고 파는 경우는 없어요. 이 200일선을 돌파 이렇게 했잖아요. 크게 돌파할 때 파는 경우는 없어요. 지켜봐야죠. 이제 여기서 안착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실적이라고 그러면 이제 포스코도 요 위권에서 놀 거예요. 200일선 위에서. 아까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차트가 똑같죠. 현대제철도 같은 철강이니까 얘도 이제 요 200일선 위에서 이렇게 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기 민감주를 좀 많이 봐라 했는데 뭐 해운주 이런 종목들 다 상승을 했더라고요. 자, 해운주 한 종목만 봐드리면 이제 과거 현대상선이었죠. HMM 소리 없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 종목 관심권에 안 뒀었는데 보세요. 차트 보시면 뭐 200일선 훌쩍 넘어서 최저점 대비 2배가 훌쩍 넘게 올랐죠.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굉장히 회복한 거예요. 업황이 어느 정도 돌아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뉴스도 뭐 H&M 뭐 만선 출항했다 뭐 그런 뉴스도 뜨고 BDI 지수도 많이 상승했다. 자, 이 같이 가는 종목이거든요. 이 철강, 해운, 조선, 자동차 이런 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움직이면 이걸 운송하는 수단이 배잖아요. 글로비스나 이런 쪽이 또 가는 거고요. H&M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객은 많이 타격을 입었지만 대한항공 사례에서 보면 화물은 오히려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날리는 화물도 늘은 거예요. 이게 주가가 보여주는 거고. 자,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가 경기 민감권으로 조금 이렇게 넘어왔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이 뭐 조선, 해운, 철강,
아직까지는 완전히 얘들이 시장 주도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너무 소외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시장에, 주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 말씀만 드리고요.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은, 은행주 한번 봐드릴게요. 은행주. 제가 오늘 배당주 하면서도 은행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종목, 하나금융 종목 볼까요? KB하고 하나금융. 오늘 4.2% 오늘 급등을 했죠. 이것도 소외주입니다. 소외주 플러스, 배당주죠. 200일선 회복도 못했잖아요, 지금. 지금 같은 지수대에서 200일선 회복 못한 업종이 몇 개 안 돼요. 보험하고 은행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죠. 은행주도 보면. 그래서 지금 배당 처리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다 그러면 3만원 미만이잖아요. 배당도 받고 가는 거예요. 중간 배당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행주도 이제 시장에 좀 관심권을 가져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장주가 쉬어가는 기간에 시장을 채워줄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철강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이런 은행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전통적인 네이버, 카카오 이런 성장주가 약세를 보일 때 얘들이 일시적으로 그 시장을 채워갈 시장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말씀드렸으니까 LG전자는 오늘 생략을 하고요. 그런 종목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제가 오늘의 강세 섹터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섹터가 강했냐면 그린뉴딜 관련주가 셌어요. 오늘 대체적으로 다 강했어요. 뭐 신성 ENG, 태양광이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다 강세했죠. 하나솔루션은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얘가 이제 거의 그린뉴딜의 거의 뭐 대장격인데요. 뭐하고 좀 관련이 있냐면 이 그린뉴딜이 왜 연휴 끝나니까 또 강세냐? 바이든이 트럼프를 큰 폭의 차이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바이든 하면 신재생이고 트럼프 하면 말 그대로 국영제 쪽이잖아요. 인프라 쪽이고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이 우세하니까 이런 신경제 쪽에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강세를 보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니콜라가 연휴 기간 동안에 20% 급등을 했다고 그래요. 니콜라 때문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니콜라 때문에 오른 거예요. 니콜라가 오늘 또 조정받으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정도 또 올랐으면 이거는 일단 또 불안하잖아요. 니콜라가 20% 올랐으니까.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게 오늘 같은 날은 정석이에요. 예. 그리고 4만원 초반 밑으로 또 오면 그때는 또 눈여겨보는 거예요. 아직 니콜라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엔터 관련주는 저는 그렇게 관심은 없는 주인데요. 엔터 관련주가 워낙 시장에, 그래도, 화두니까 빅히트 때문에, 빅히트 상장이 오늘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이틀간 청약을 이루어지는데, 뭐 1억을 넣고 한 주 받으려고 청약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 수고비가 더 들겠네요. 보니까. 자금 이체했다가, 돈 다시 빼고, 이렇게 해서 한 주 받아가지고, 13만 5천원짜리 빅히트 엔터 받아가지고 한 주나 두 주 받아가지고, 따상 가면 30인데요. 그게 따상 가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품이에요. 예. 이렇게 언론에서 잘 얘기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를 잘 모르는 놈이라고 욕해도 좋아요. 저는 지금 5주 넘은 것도 요까진 내 봐주겠다. 공모가 13만 5천원. 여기서 뭐 따상을 간다? 저는 그거는 100% 거품이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틀려도 좋고 일단 제 생각이니까. 예, 그렇게 보시고 엔터주들 약발이 닿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얘들이 값이 싼 게 아니고 1조 2천억이에요. 빅히트가 비싼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100조 원 몰린다고 하는데요. 자꾸 언론에서 붙이기는 그런 뉴스에
귀를 닫으세요. 자기가 한 10억이나 이렇게 땡길 수 있으면, 그래요. 하루 이자로 해가지고 따상 받으면, 그래도 몇백 벌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1억이나 이 정도 갖고는 돈 하나도 못 벌어요. 10몇만 원 벌자고 공부하고 하면 남 좋은 일 시킵니다. 할 거 없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이 1000대 1이 넘었고, 개인은 또 몇 대 1인지 모르겠어요. 아까만 해도 50대 1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자꾸 참가해야 돈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빅히트는 거품이다. 그 이상은, 그러니까 공모가 13만 5천 원인가요? 이 이상 가는 것은, 그러니까 5조 원이 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상은 저는 거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 개인적 의견이니까 그 정도만 들어주시고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대주주 양도세만 언급하고, 뭐, 시황하고, 뭐, 오늘 주도했던 종목들 설명을 마칠게요. 자, 대주주 양도세는, 20만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이번 주 중으로, 뭐, 답변이 나오겠죠. 뭐, 유예를 하든가, 금액을 올리든가, 나올 것 같고, 지금처럼 뭐, 가족 단위 3억 원, 이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악재가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부분은, 그래도,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표심하고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실적주를 봐라. 예. 지금 기술주들이 좀 쉬어가는 기간이잖아요. 예. 왜냐면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3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기술주는 당연히 실적으로 만족은 못 시켜요. 꿈으로 만족시켜야죠. 그러니까 기술주가 잠깐 쉬는 자리를 실적주가 메꿀 것이다. 이 기간만큼이라도, 10월만큼이라도.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좀 구닥다리라고 생각되는 업종들 있죠. 그런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라. 저평가된 구닥다리 업종. 그런 게 뭡니까? 시장에서 정말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철강, 화학, 뭐 롯데케미칼 이런 거 급등했잖아요, 오늘 또. 그 다음에 그동안 힘못 썼던 반도체, 금융주, 그 다음에 LG전자 같이 전자, 가전, 뭐 이런 종목들. 자, 그린류들은 정책이 워낙 세니까 실적과 상관없이 관심을 가져도 되고요. 말이 자꾸 엉키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기술주가 쉬는 자리는 실적주가 당분간 메꿀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그렇게 맞춰서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휴 끝나고 오늘 첫 시장인데요. 양호하게 그래도 끝나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시황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